한국 사회는 2000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과 연결돼 있는 고령화 사회.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줄어들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게 불투명하게 되었다.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 당신은 노후 인생 4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031년이 되면 우리의 평균 수명은 100세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은퇴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0.7세.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소득 없이 40년을 살아야 하는데요. 돈 버는 기간보다 돈 쓰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노후 인생. 여러분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적금하고 연금 들고 있습니다. CMA 계좌가 좀 이율이 좀 높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나 저희가 연금 같은 걸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한 10% 정도는 연금 들어가고요. 또 한 20% 정도 펀드. 한 8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한 건 알지만 주택 마련에 아이들 교육까지 걱정하다 보니 개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도 은퇴 후 받는 퇴직금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퇴직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노후 생활을 보장할 퇴직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 10년인데 뭐 결혼하랴 애 낳으랴 뭐 벌어둔 것도 없어. 자네는 어때? 나도 똑같이 뭐 대출금 갚고 교육비 내면 남는 거 없어. 지금은 그렇다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싶어. 믿을 건 퇴직연금밖에 없어. 퇴직연금? 나는 이 회사 오기 전에 회사 2번이나 옮겼잖아. 그때마다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 뭐 시원하게 써버렸지. 그랬더니 직장생활 10년인데 퇴직연금이 홀쭉해. 직장생활 10년 차.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퇴직연금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2번, 3번 옮긴 근로자들은 퇴직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유형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가 새로 선보였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별도로 적립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운영 경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체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기업에서 운영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관리하는 확정기여형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그 차이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다. 만약 적립금을 운용하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 부담도 회사가 안게 된다.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수익이나 손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퇴직연금 제도는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해왔다.
130년이 넘는 퇴직연금제도 역사를 가진 미국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강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온 결과 2011년 말 현재 퇴직연금 자산만 17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직장인의 퇴직연금 가입은 대중의 지혜라고 하는 영국에서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정부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강제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1992년에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웃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정급여형 제도와 DC 제도를 받아들여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퇴직금처럼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확실한 건 퇴직금을 떼이거나 잘못 정산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정산돼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집이며 차,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쓸 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노후를 위해 마련된 퇴직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으나 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퇴직금을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 안정화를 위한 퇴직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한 개정 법안을 시행했는데요. 기존의 제도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할 때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써버리는 거죠. 사실 그때그때 필요한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목돈이 생겼으니까 주택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학자금 등등 해가지고 이제 써버렸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퇴직금인데 퇴직에 대한 대비로서 역할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정산이 안 되도록 중간에 목돈을 찾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 계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IRA라고 부르는데요. 개인 퇴직 계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개인 퇴직, 그러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그 개인 퇴직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의 뭐 개인 통장으로 목돈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더라도 그 개인 퇴직 계좌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면 그 개인 퇴직 계좌로 들어가고, 뭐 또 다니다가 또 옮기게 되면 또 그 계좌로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목돈이 생겨서 써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노후 대비에 사실상 실효가 없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퇴직금 제도, 과거에 이제 제도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였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뀐 제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자영업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도 사실 뭐 자영업자들이야 뭐 중간에 뭐 퇴직금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기 그 IRA 개인 퇴직 계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뽑아 쓰지 않고서는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영업자들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가 납입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도입되었던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이른바 DC형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추가 납입이 가능했었는데 DB형에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는 비교적 뭐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뭐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죠. 개정된 퇴직연금제도는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퇴직연금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배님들은 어떤 거 하셨어요? 난 회사가 관리해주는 확정급여형으로 했지. 기존의 퇴직금하고 똑같은 거라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 이거 말고 확정기여형이라고 있는데 이건 개인이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수익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을 선택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불안한 면도 있어. 그래요? 그럼 전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그동안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개정된 퇴직연금 개정법에서는 동시에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뭐 DB형이라고 하는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는 경우였고요. DC형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는 돈이 정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느냐, 내는 돈이 정해져 있느냐. 근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DC형 같은 경우는 내는 돈이 정해져 있는 대신에 약간 이렇게 투자 수익률 같은 수익률이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어서 받는 돈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또 내는 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도입된 제도에서는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가입하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것들을 적당히 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된 퇴직연금 제도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 퇴직연금은 필요하면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는 거야? 혹시 또 이직을 하게 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IRP에 가입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개정되는 퇴직연금제도. 직장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부분이 많은데요.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꼭 목돈이 필요한데 기댈 데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예외를. 그래서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경우라든지, 뭐 전세금이나 뭐 이런 식의 보증금이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뭐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증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외 보장, 그러니까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중간 정산은 불가능한데 해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소한 몇 년까지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지 자체를, 왜냐면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 혜택을 그동안 받아오다가 요건을 못 맞추고서는 해지를 하면은 그동안 그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다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도입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간에 해지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왜 말어 그럼 해지해,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좀 다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정산은 못하게 해놨는데 해지는 비교적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 부분이 규제상 좀 미비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RA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막 40-50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고 수익률은 어떻고 이제 이런 각각 다른 그 정보들에 대해서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내 돈을 맡아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세일즈 위주로 매력적인 수익률은 제시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회사인가라고 하는 점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회사마다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증권회사가 수익률이 높다는 점,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대 연금제도로 불린다. 황혼의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개인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